2019년 2월 21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국제면 보겠습니다. 금값 10개월 만에 최고 땡땡땡. 침체 불안 속 중국, 러시아 사재기. 이러한 사재기를 하다니 이러한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는 금값이 10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7% 상승한 1340.10달러로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은 작년 11월 1일 이후 가장 컸고 종가는 작년 4월 19일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2018년간 금값은 1온스당 1200달러에서 1400달러 수준이었다. 네, 금값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결론은 금값이 지금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대략 크게 한 3-4가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뭘까요? 안전한 자산이다. 위험자산은 위험한 자산이다. 그럼 뭐에 대해서 안전하고 뭐에 대해서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경제적 외부 요인, 예를 들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경기 불황, 그리고 재정위기, 이런 어떤 위기 리스크, 그런 어떤 이런 거를 다 그냥 뭉뚱그려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특히 경제적인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편에 속하는 그런 자산이다. 위험자산은 그런 외부 어떤 경제적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위험한 편에 속하는 그런 위험한 자산이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안전자산은 일단 외부 환경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작은 편이고 위험한 자산, 즉 위험자산은 이 경제적 외부 환경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그리고 변동폭이 큰 편이다. 무슨 얘기냐? 더 쉽게 말하자면 안전자산은 어떤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위기, 그런 외부적 경제적인 환경, 즉 악재,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일이 비교적 드물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갑자기 폭등이 나서 치솟는 일도 없지만 반대로 폭락, 갑자기 그냥 가격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폭락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게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반대요. 그 반대. 그래서, 폭등하는 일 또는 폭락하는 일이 안전자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뭐가 위험자산.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이런 말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안전자산의 종류, 위험자산의 종류를 보죠. 안전자산의 종류로는 일단 금과 금, 그리고 스위스의 통화죠. 프랑화. 요 두 가지가 가장 안전한 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서도 1등,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리고 3등이 일본의 통화죠. 엔화. 반면에 위험자산의 종류에는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달러화를 씁니다. 근데 이거 미국 달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뉴질랜드의 통화인 달러화, 요게 가장 위험한 자산에 속합니다. 즉 위험자산 1등, 1순위. 그리고 2등이 이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유로화 있지 않습니까? 유로화, 그게 위험자산 2등에 속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자산 두 번째다.
그다음 3등이 캐나다 달러. 요게 세 번째로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험 자산, 안전 자산에 대해서 제 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최고치라고 했는데 폭등이 아니죠. 안전 자산이니까. 금값이 요즘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그럼 오르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금값이 자꾸 오를까? 그거는 가장 큰 원인은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럼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사재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미국의 국채,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했죠? 요 미국의 국채를 보통은 많이 사들입니다. 많이 사들어서 사들이는 편인데, 지난 1월 달에 미 연준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그냥 금리 인상에 뭐 인내심을 갖겠다 이러면서 당분간 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를 비쳤잖아요. 응? 그리고 그 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보유 자산, 여기서 말하는 보유 자산은요, 그 모기지 담보 증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MBS. 이거하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 요거를 그동안 미국 연준에서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많이 사들여갖고 이거를 뭐 4천조인가 뭐 5천조인가 얼마치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엑시트 한답시고 그동안 요 MBS하고 국채를 시장에다가 조금씩 계속 팔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유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보유 자산을 줄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요거를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 긴축을 이제는 중단하겠다 조만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당분간 안 할 거야. 그리고 금융 긴축, 즉 보유 자산 축소하는 거를 중단하겠다. 응?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판단을 해갖고 미국의 국채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금,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려서 금값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금이 투자 매력이 훨씬 더 커. 이래갖고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금을 지금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요, 미국 국채의 경우는요, 국채 채권이잖아요.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이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왜? 나중에 내가 이거 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요, 이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 흔히 달러 표시 자산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원유,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 그다음에 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오직 달러로만 거래를 하니까, 이런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오릅니다. 금값은.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이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졌잖아요. 이것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미국과 지금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무역 분쟁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터키도 지금 현재 미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다 던져, 즉 팔어. 시장에다 다 팔고요. 그 판 돈으로 금을 지금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금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금값이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르는 이유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달러에 대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제. 즉, 반대말로 얘기하면 불신. 달러에 대해서 불신이 좀 커지고 있다. 이것도 요인이 되죠. 그러면, 왜 달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까요? 예.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세 폭탄 이런 거.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런 거. 그리고 또 미국 내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거. 이 부분은요. JP모건이 2019년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입니다. 물론 전망치인데 요거를 종전에는 1.75%로 잡았었는데 전망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낮췄습니다. 몇 프로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예? 이런 것만 봐도 미국 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높다. 우려될 가능성이. 예?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달러가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니 해도 역시 믿을 거라고는 금밖에 없어. 금이 최고야. 예? 이렇게 된 거죠. 즉 달러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요. 이 금 선물 가격이요. 요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상장지수 펀드 어디냐? 삼성자산 운용에서 출시한 코덱스 골드 선물. 요게 이제 금의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를 이제 상장시켜 놓은 거죠. ETF니까. 요게 2019년 2월 22일에 9,64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틀 전인 2월 20날에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얼마? 9,805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숨고르기 상태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실게요. 항상 혹시나 해서요. 청취자분들 중에 평소에 나는 금에 관심이 많아서 금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투자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금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판단할 때는요. 즉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금리 이자율.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달러 가치가, 즉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그래서 금리하고 달러 가치를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왜? 금값은요. 금리하고 달러 가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 지금 저금리야. 금리가 낮고 달러가 약세야. 그러면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넌지시 비쳤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도 불신이 좀 많아졌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금값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안전자산 중에 국가대표인 안전자산 금 값이 꾸준히 오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앞으로 경기 둔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거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금으로 다 몰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변이 없는 한은 금값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올 금리가 올해 연말에 가면 금값이 1온스당 약 $1,400까지 갈 수도 있다.
겁니다. 예, 틀릴 수도 있죠. 물론 예측한 거니까 골드만삭스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한 것을 기사가 났길래 요약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여기까지입니다.